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라 나오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법원에는 별도의 비공개 규정이 없어서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사유가 되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선 겁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인데 형사소송법 규정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즉 범죄 혐의 소명과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잣대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을 이끄는 공인인 만큼 이 부회장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선 큰 이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검찰이 범죄 혐의를 얼마나 입증했는지와 증거인멸 우려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휴정했다고요? 네,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돼 오후 1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휴정했고 2시부터 다시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법원을 나가지 않고 미리 주문해놓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영장심사 내용을 검토하며 오후 전략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국내 취재진뿐 아니라 외신들까지 수많은 취재진이 현장에 모였는데요. 이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말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직원들 수사에서 지시 있었다는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도 뒤이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피의자 신문 절차를 마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할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양측 모두 영장심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였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검사 등 8명이 관련 자료를 한가득 든 채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수사를 이끌어온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PPT로 발표합니다. 이를 위해 주말 내내 주요 혐의와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PPT 자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고 관련 내용이 담긴 의견서도 어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는 거물급 검찰 특수통 출신들이 포진했습니다. 삼성전자 법률 고문을 맡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변호인단 10여 명이 방어에 나섰는데요. 이동열, 김기동, 최윤수 변호사 등 특수통 출신들이 포함됐습니다. 고등법원 부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 변호인단도 검찰 공격에 맞서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법원장과 서울고법 부장 등을 지내고 한때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한승 변호사도 선임돼 영장심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례적인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대응 논리 준비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수사가 1년 7개월가량 이어져 온 만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만 무려 400건, 20만 쪽 분량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피의자 신문 역시 일과 시간을 넘겨서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장심사의 구체적인 쟁점들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또 이 부회장이 여기에 연루됐는지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그룹 전체가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 가치는 의도적으로 높이고 반대로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우려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합병 성사를 위해 두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자사주를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를 조종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합병 이후 이런 과정을 숨기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 4조 5천억 원의 이득을 얻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옛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이를 주도했는데 검찰은 이 부회장이 주요 사안을 보고받거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속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협조한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정황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앞선 검찰 조사 때처럼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정 안에서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양측의 치열한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